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감금, 납치,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인가? 오늘 그 이유를 냉정히 분석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무대는 캄보디아 남부 웬치라 불리는 범죄 단지입니다. 겉으로는 IT 산업단지, 카지노 리조트, 온라인 마케팅 센터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릅니다. 높은 담벼락, 무장경비, CCTV 감시가 있습니다. 들어간 순간부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지옥의 공장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해킹,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 범죄를 강요당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문, 감금, 정기 충격,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인 대학생 A씨 사건이 바로 그 비극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통장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결국 고문 끝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의 생명은 단 3,000달러, 하나 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질까요? 핵심은 중국 자본의 이동입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본토 내 도박과 보이스피싱을 강력히 단속했습니다. 그러자 범죄 조직들은 단속이 느슨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만든 단지가 바로 웬치, 즉 범죄 도시입니다. 이곳은 경찰도 쉽게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방정부, 경찰, 심지어 고위 관리들까지 뇌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 일가가 40년간 권력을 독점하며 부패와 치안 부재가 뿌리내렸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중국 범죄 조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캄보디아 전역에는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 약 50곳에서 60곳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일까요? 먼저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범죄 조직의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 명당 1만 달러짜리 상품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국의 보이스피싱 시장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피해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습니다. 즉 한국인 신분으로 범죄를 실행하면 더 큰 돈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은 돈을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실제 송금하거나 협상에 응합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선 협상 효율이 좋은 타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친숙도와 신뢰 성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정보에 대한 경계심이 약합니다. 소셜미디어, 디지털 구인 플랫폼,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 IT 고수익 일자리, 디자인 프리랜서, 해외 취업 추천 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쉽게 낚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특유의 집단 신뢰 문화, 즉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심리가 브로커 범죄에 악용됩니다. 실제로 A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사람도 한국인 브로커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취업난, 빚, 생활고가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청년층에서 한방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단기 알바로 5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문구 하나면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즉 국내의 절망이 해외 범죄 조직의 연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감금 이후엔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역할로 전락합니다. 친구야 여기 일자리 진짜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친구를 납치로 이끕니다. 이른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범죄 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공급받으며 범죄를 자가 복제합니다. 외교부는 뒤늦게 캄보디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미확인 한국인만 약 80명, 실종 또는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000명 이상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한국인 피해자 구조를 전담하는 민간 단체가 활동 중이지만 구조 요청이 한 달에 30건 이상 대부분 중간에 연락이 끊깁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본인 직접 신고, 위치와 사진, 영상 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감금된 피해자가 그걸 보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수사 공조는 지연되고 범죄 조직은 매일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옵니다. 게다가 현지 공권력의 부패는 공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돈이면 사건이 묻히고 경찰조차 조직에 협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니라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한국 침투 신호로 해석합니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뛰어나고 금융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조직 입장에선 운영 본진으로 삼기 좋은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훈련된 인원들이 한국 내 브로커, 온라인 공범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이미 외국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인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디지털에 강하지만 현실엔 너무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그 마음을 이용당한 겁니다. 캄보디아의 그 단지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표는 1만 달러입니다. 그 옆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효율적, 수능적, 고가치. 그 문장을 지우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인가?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호망이 느슨해진 지금 개인의 경각심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낯선 나라의 고수익 제한, 그것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하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